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속 시원하게 해드릴 투자 멘토링 이어갑니다. 전화, 문자 활짝 열고 여러분들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먼저 걸려온 전화부터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한시의 스토킹 예. 연결되셨습니다. 네, 어떤 예. 종목 때문에 연락 주셨어요? 예, 아이고, 이마트요. 아이고 소리부터 나왔어요. 매수가 어떻게 되세요? 매수가가 24만 8천 원이에요. 아이고 소리 나올만 하시네요. 비중은요? 비중이 50%예요. 50%. 네. 이거 좀 사신 지 얼마나 되셨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작년 연초에 아마 그때 꽤 올랐었거든요. 그때 사가지고 물타기를 해가지고 지금 이 가격이에요. 아이고, 알겠습니다. 김민식 전문가 연결시켜드리겠습니다. 한번 고민 네.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현재 이마트를 작년 초에 매수를 하셔서 그다음에 꾸준히 물타기를 하셔서 지금 주가가 평균 단가가 24만 원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예. 예, 24만 원 이후로도 지금 절반이 절반이에요. 네, 절반이 딱 예, 되었네요. 예. 그동안 주가가 추세 하락이 꾸준히 이어지면서 한 번도 추세를 돌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주가가 뭐 단기간 돌아설 가능성이 있을까 하고 제가 최근에 리포트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근데 이번 2분기에도 마찬가지로 실적에 관한 내용들이 오프라인 쪽으로 많이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쪽으로 앞으로 좀 기대를 해봐야 되는데 우리가 쓰기라고 부르는 SGG, 그 온라인 매출이 상승을 해줘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러한 변화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회사는 기본적으로 돈을 잘 벌어야 되는데 지금 이마트 같은 경우는 오프라인 매출이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주가가 실적은 앞으로 더 빠질 가능성이 높지 않겠나. 그래서 최근 리포트도 역시 좋은 의견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마트 같은 경우는 추세 하락 지속이 예견되기 때문에 현재가에서 정리를 하시는 게 그래도 손해를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요, 이게 추가 매수를 더 해가지고 파는 게 나을까요? 지금 그냥 파는 게 낫나요? 일단 제일 중요한 게 이 종목이 왜 떨어지는지를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요. 최근에 1월부터 올해 1월부터 외국인의 순매매를 살펴보면 외국인이 지금 25만 주 넘게 28만 8천 주를 지금 꾸준히 매도해주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주가도 꾸준히 하락하고 있는 모습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외국인이 매수로 전향될 때까지는 추가 매수를 자제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만약에 주가가 양봉이 나오고 그 다음에 외국인이 대량 거래로 매수세가 터진다면 그때 추가 매수를 노려보시는 게 좋겠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매수 타이밍이 아닙니다. 네. 그렇군요. 네, 어머님. 예. 아유, 마트 혹시 자주 가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생활에서 예. 늘 마트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설마 뭐 마트가 이렇게 떨어질 줄은 뭐 생각도 못했죠. 그러셨어요. 근데 요즘 젊은 친구들은요, 어플로도 많이 주문하고 막 이러는 거 혹시 알고 계시죠? 예, 예. 그러니까. 트렌드가 이렇게 막 바뀌는데 아마 그 타격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좀 힘들었다가 나중에 좋아질 것 같으면 저희도 좀 기다렸다가 아니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추가 매수라도 해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텐데 지금 상황이 과연 그럴까? 여기에 물음표가 달려 있는 거거든요. 아이고 마음이 진짜 너무 아픈데 일단은 보수적인 의견 챙겨드리고요. 예. 요거 말고 다른 종목에서 또 수익 얻으려면 또 확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있잖아요. 투자 오래 해보셨으면 아실 텐데. 예. 그쵸. 그런 경험 있으시죠? 예. 다른 쪽에서 또 수익 날 수 있기를 한번 노려보자고요. 예. 아이고, 예. 아이고. 조언 네, 감사합니다. 힘내세요. 네, 힘내세요. 네. 네, 연락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마트에 대해서 일단 보수적인 의견이 나왔고요. 저희 마지막 코너의 슈퍼스타 킹 종목 수익률이 꽤 괜찮은 거 우리 애청자분들께서 다 알고 계시죠. 그 종목들을 한번 잘 참고하시고 아이디어 얻어서 또 그 손실 본 부분 다른 종목에서 메꾸는 전략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응원합니다. 네, 이마트 첫 번째로 상담 진행을 해봤고요. 다음 분 또 기다리고 계시니까요.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한시 스토킹 연결되셨습니다. 예. 네, 어떤 종목 때문에 연락 주셨을까요? 저는 KMW 48,000원 매수의 비중은 예. 50%입니다. 50%. 와, 예. 와, 이게 신고가 종목인데요.
예. 뭐 가지고 더 가지고 가야 되는지 한 예. 10% 정도의 손익이 났는데 네네. 수익이 났는데 뭐 이렇게 어려운 장세에서 예, 수익 예, 일단 축하드리고요. 더 가지고 예, 가도 좋은지 감사합니다. 이슬이 전문가와 한번 이야기 나눠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예, 일단은 이렇게 어려운 장 속에서 종목 매수 정말 잘하신 것 같아요. 예. 일단은 요 종목군 같은 경우에는 5G 이제 간판 대장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네. 이 종목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안테나라든지 뭐 필터 이런 걸 이제 기지국에 사용되는 부품을 제조 판매를 하고 있는 회사인데요. 이제 최근 들어서 일본이나 중국에서 5G 관련 투자가 본격화되기가 시작하면서 지금 매출과 영업이익이 이제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꾸준히 실적이 좋았던 회사라기보다는 이제 지난해에 260억 정도의 손실을 내고 있던 회사인데 지금 올해 들어서 이제 1,200억 정도의 흑자를 낼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어요. 예. 그만큼 이제 좋은 종목을 잘 매수하셨다고 보고요. 일단 차트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현재 주가 상황 계속해서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는 모습인데 사실 상장 이래로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는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어디까지 올라갈지는 솔직히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뚜렷한 목표가를 제시를 해드리기보다는 정고점 돌파를 목표가로 잡으시고 대응을 하시는 게 가장 좋으신데 이제 오늘 최고가 52,700원 정도로 큰 수익은 아니시지만 지금 약간은 수익권이시잖아요. 네네. 그리고 일단은 5만 원대 오셔도 수익권이시니까 이 박스권을 잘 기억해 두셨다가 어차피 5만 원까지 떨어지셔도 수익이시기 때문에 목표가는 이제 52,700원을 넘어서 53,500원 그리고 이제 53,500원을 한 번 더 돌파를 한다면 그 이상으로도 저는 갈 수 있다고 보지만은 일단 그 어디까지 갈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기 때문에 항상 최고점 갱신하는 걸로 보신 다음에 어차피 지금 추세 자체가 우상향이기 때문에 그냥 홀딩을 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이게 5만 원이 저는 지지 구간이라고 보는데 5만 원이 깨지려고 한다 하시면 이때도 어차피 수익권이시니까 이때는 한번 파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예, 아니 잘 이렇게 알겠습니다. 잘 가는 종목 어떤 부분이 고민돼서 연락 주셨을까요? 불안하셔서 혹시 꺾이진 불안하죠. 않을까? 이제 수익이 났으니까 뭐 수익을 창출해야 되는지 아니면 더 가지고 가서 이익을 극대화해야 되는지. 예. 궁금해서 보통 연락드렸습니다. 이렇게 신고가 달리는 종목 보유하고 계시다. 들고 가자라는 전략이 보통이에요. 다만 이제 하단 그러니까 익절가 부분만 잘 체크를 해두시고 보시다가 또 일단은 지금 5만 원이 익절가로 나왔습니다만 나중에 또 이게 더 위로 올라가서 이 흐름이 그 익절가도 더 위로 올라가게 되는 날이 올 수도 있거든요. 그때 네. 다시 한번 꼭 연락 주세요.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큰 수익 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KMW 들여다봤고요. 문자 주고 계시네요. 이어서 문자 체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DKND 보겠습니다. 매수가가 5,500원, 비중 20%, 목표가, 손절가 부탁드립니다. 글 남겨주셨는데요. 한번 볼게요. 지금 6,230원. 와, 이분도 수익 보고 계시네요. 축하드리고요. 와, 이거 어디까지 수익 볼 수 있을까요? 김민식 전문가님. DKEND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최근의 모습을 보면 1분기의 실적이 매우 좋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분기, 3분기 넘어가면서 실적이 회복되는 모습을 보여줄 것이고요. 그리고 DKEND 같은 경우는 최근에 주가가 저점을 밟다가 이후에 상승하는 모습을 스윙 관점에서 접근하면 박스권에서 매매를 할 수 있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스윙 저점에서 주가가 들어 올려지는 모습이기 때문에 앞으로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박스권 하단을 하향 돌파했을 시 지금 시장이 좋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시장 하락을 조금 염두에 두시는 편이 낫지 않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박스권 하단 2,700원대를 하향 이탈을 한다면 손절을 하시고 목표가는 3,500원으로 안전하게 드리는 게 낫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목표가 얼마라고요? 지금 DKEND 목표가 3,500원. DKND.
차트 다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DKDND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DKND고 지금 6,200원 지나가고 있고요. 아, 죄송합니다. 이분은 수익 보고 계시거든요. DKDND를 검색을 해서 제가 너무 비슷하죠. 예. DKND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DKDND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추세가 상승세로 돌아가 있는 상황이고 전고점인 5,800원대를 이미 상향 이탈을 한 상황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추세를 다시 잡을 수가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지금 현재 매물대가 6,100원대에서 지금 가격 매물대가 가장 많이 나온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이 매물대를 돌파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긴 하지만 추세 자체가 우상향으로 돌아가 있는 상황이고 전 저점인 5,800원대를 지금 안전하게 지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돌파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일단 추세를 탔다. 그러니까 추세를 계속해서 누려야 될 종목이라고 보이고요. 손절가는 매도가는 안전하게 잡으시려면 5,800원, 조금 더 공격적으로 잡으시려면 5,500원. 그리고 목표가는 22평선을 이탈한 다음에 음봉으로 마감됐을 때가 그때가 매도가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추세를 타고 22평선을 타고 꾸준히 수익을 향유하시면 될 것이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수익 축하드리고요. 일단은 홀딩 의견, 추세가 꺾이기 전까지 들고 가자라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혹시 불안하시거나 시장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이 종목도 타격이 있을 것 같다 하면 그때 다시 연락 주시고요. 수익 축하드리겠습니다. DKND 체크 도와드렸습니다. 다음 문자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문자 계속 주고 계시죠? 저희가 좀 속도 내서 문자 많이 보겠습니다. 다음 이어서 우리로 볼 텐데요. 매수가가 2,500원, 비중 10%, 계속 홀딩해도 되겠죠? 와, 콕 집어서 이슬이 전문가님 꼭 봐주세요. 글 남겨주셨어요. 전문가님. 네, 일단 이 종목 지금 빨리 청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단 5G 관련주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2,500원이시면 지금 매도를 하셔도 손실은 안 보시게끔 이제 하실 수가 있는 건데, 그러니까 문제는 지금 5G가 올라가는 것만 올라갑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뭐 KNW라든지 DKT 이쪽으로 지금 수급이 쏠리고 있기 때문에 다른 5G 관련주들이 사실은 힘이 없는 상태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게다가 지금 시장 상황도 좋지가 않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이거를 계속 들고 가시기보다는 일단은 손실 보지 않는 선에서 파신 다음에 이제 지수가 회복되면 그때 얼마든지 이제 좋은 종목들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때 사셔도 늦지 않다고 봅니다. 일단 추세 자체도 기술적으로만 보셔도 지금 하향 추세이기 때문에 이게 올라오려고 한다면은 수급이 조금 들어와줘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상당히 미미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지수에 따른 대응을 하셔야 되는데 이게 이제 개별 이슈도 아직까지는 없다 보니까 손실 보지 않는 선에서 지금 선에서 매도를 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보수적인 의견 챙겨드렸습니다. 우리로 봤고요. 여러분들 다음 문자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 또 문자 보내주고 계시죠? 이번에 이어서 풍국주정 볼까요? 매수가 21,100원, 비중 20%, 매도가가 궁금하다고 하셨거든요. 김민식 전문가님 체크해 주시죠. 지금 현재 풍국주정 같은 경우에는 수소차랑 그리고 주정 섹터를 타고 있는데요. 최근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현대차가 전기차 쪽보다는 수소차 쪽으로 개발에 노력을 더 많이 기울였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랬다 해서 우리 정부도 수소차 관련해서 꾸준히 정책적으로 밀어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소차 관련해서는 정책 섹터랑 그리고 수소차 관련 그 기술적인 섹터들이 모두 테마를 받을 가능성이 높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해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수소차 관련해서 이야기가 많이 나오면서 주가가 크게 상승하는 경향을 보였고요. 그리고 봉의 모양을 살펴보도록 하면 굉장히 큰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봉의 양봉 크게 나온 다음에 그다음에 조정받는 모습, 꼬리도 길게 나오는 모습, 굉장히 흔들림이 심해서 장기적으로 끌고 가기에는 그렇게 만만한 종목은 아닙니다. 다시 얘기해서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종목이죠. 단기적인 관점에서 말씀드린다면 전에 장대 양봉 이후에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크게 조정을 밟지 않은 모습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이 종목은 다시 한번 장대 양봉이 뽑아져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건 단기적인 관점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개인의 모습을 살펴보면 주가가 흐르는 모습과 개인 매집 모습이 거의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죠. 다시 얘기해서 주가가 처음에 6월 달에 상승할 때 개인 매집이 엄청나게 일어났고 그 이후에 매도권으로 이탈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단기적으로는 장대 양봉이 다시 한번 크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장기적으로 보기에는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을 가능성이 높으니 전 고점인 23,000원대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23,000원대 목표가로 드리고요. 그리고 손절가는 18,500원 선 드리겠습니다. 18,500원 손절가, 위로는 23,000원. 일단 긍정적인 신호가 잡힌다라는 의견에서 보유 사인 챙겨드렸습니다. 풍국주정 들여다봤고요. 다음 문자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문자 주고 계십시오. 이번엔 아이고 울고 계시네요. 서울옥션 보겠습니다. 매수가 9,110원, 비중 20%. 진짜 빠지기만 해요. 이슬이 전문가님 어쩜 좋을까요? 일단 이 종목군 같은 경우는 약간은 지금 시장에서 많이 소외되어 있다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경매 물품을 판매하는 회사인데요. 지금 과거 추이를 보시자면은 작년에 이제 올라갔던 요인이 낙차액 증가로 인한 어떤 실적 개선 기대감, 요것 때문에 올라갔었는데 사실상 올해를 보자면은 이제 재무제표도 영업이익이 빵입니다. 1분기가.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어떤 실적 모멘텀도 없을 뿐더러 뭐 개별 이슈도 없기 때문에 요거는 비중 축소를 하시는 게 가장 좋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까지도 보시면은 지수를 맞고 그대로 하락을 한다는 거는 그만큼 어떤 개별 이슈라든지 당분간은 올라갈 어떤 모멘텀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만약에 순절 안 하신다 하시면은 기간이 상당히 오래 걸릴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아직 2분기 실적은 나오지 않은 상태인데 만약 그때 턴어라운드가 나온다면은 단기적인 반등으로 뭐 8,000원까지는 갈 수 있겠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증시가 혼조세이기 때문에 지수 더 떨어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추가 매수는 일단 자제해 주시고요. 실적 나오시는 거 보시고 8,000원까지 단기 반등 나왔을 때 요거는 그때서 이제 한번 비중을 축소해 주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8,000원이라도 올라설 가능성이 높게 보세요? 일단은 일단 실적이라는 게 이 회사가 어쨌든 적자는 안 내고 있기 때문에 턴어라운드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네. 시장 영향도 받았다라는 관점이시네요. 네. 네. 일단 반등 8,000원 구간에 왔을 때 비중 축소 의견이 나왔으니까 그 구간대 다시 한번 꼭 연락 주십시오. 서울옥션이었고요. 힘내세요. 네. 문자 이렇게 체크 도와드렸습니다. 전화 먼저 좀 받고요. 이어서 문자 빠르게 진단 도와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 지금 계속 문자 보내주고 계시고요. 그 사이에 걸려온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시 스토킹입니다. 예, 예. 네, 어떤 종목 때문에 연락 주셨을까요? 예, 해성 DS. 해성 DS 매수가하고 비중 어떻게 되세요? 13,600원에 20%요. 13,600원에 20%. 일단 매수가 좀 걱정했는데 현재가보다는 괜찮아요. 예.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 워낙 막 위아래로 출렁출렁하는 그런 종목이라 불안하실 것 같거든요. 김민식 전문가 연결시켜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해성 DS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소재 관련된 섹터를 타고 있는 종목이고요. 예, 최근에 1분기 때 실적이 워낙 안 좋아서 주가가 이렇게 빠지는 모습이 보였지만 2분기 때부터 실적이 회복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 나오고 지금 현재 예상대로는 3분기 실적이 최대를 찍을 거라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2분기 실적 기대감으로 주가가 상승했다가 최근에 시장 영향으로 하락하는 영향이 보였지만 최근에 가장 강하게 일어나고 있는 섹터 자체가 반도체 소재 섹터이고 지금 현재 반도체 소재 섹터에 관해서는 국가에서도 중장기적으로 계속해서 지원을 하겠다라고 밝힌 상황이죠. 그래서 예, 주가는 앞으로 중장기적으로는 상승할 가능성이 높지 않겠나. 그리고 3분기 최대 실적을 한번 기대해 본다면 그 또한 호재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수급 상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면 이 종목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투자 주체는 기관이고요. 기관이 모습은 최근에서 전 저점에서 한번 매도를 했다가 다시 매도 이후에 크게 빠지지 않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차라리 조금 순매수 쪽으로 돌아선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저점을 높이고 있는 상황으로 볼 수가 있다. 다시 얘기해서 지금 현재 추세 자체가 상방향으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보수적인 입장에서 손절가를 정해드리면 13,500원대가 보수적인 손절가고요. 좀 공격적으로 잡으시겠다 그러면 12,500원이 손절가입니다. 그리고 목표가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계속해서 추세를 타시는 게 좋고요. 좀 보수적으로 목표가를 잡는다면 16,000원 선으로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예, 예. 예.
적어도 감사합니다. 16,000원은 갈 가능성이 높다 이런 진단인데요. 예, 시청자님, 네, 조금 어떻게 투자 방식이 어떠세요? 좀 느긋하게 보면서 하시는 편이세요? 아니면 빠르게 이게 자주 아니 뭐 종목 늦게 가도 한번 관계 없습니다. 네, 관계 없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일단 예. 손절가 그러면은 13,500원이 그래도 손실 좀 덜 볼 수 있는 라인으로 제시를 해드리고요. 이거 조금 예. 더 감내할 수 있다 하시면 손절가 12,500원 기억해 두시면 예. 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연락 주셔서 감사합니다. 해성 DS 전화 상담 도와드렸고요. 다음 분 만나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한시의 스토킹 연결되셨습니다. 예. 네, 어떤 종목 때문에 연락 주셨어요? 예, 저게 SKC요. SKC요. 매수가하고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39,600원에 비중 30%. 39,600원에 30%. 좀 수익은 보고 계신데 불안불안하실 것 같아요. 예. 네, 일단 수익은 축하드리는데요. 네. 어떻게 하면 수익 더 많이 생길 수 있을까 그 고민해볼게요. 이슬이 전문가 연결시켜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일단 SKC는 회사 모멘텀만 보자면은 매년 실적도 이제 상당 부분 꾸준하게 유지를 하고 있는 상당히 탄탄한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리고 대표적인 이제 뭐 폴더블 관련주라고도 보실 수가 있겠고요. 일단 차트 보시면은 얼마 전에 46,700원 최고점을 달성을 했었는데 요 예. 요인이 이제 전기 자동차 성장 모멘텀 재부각 전망에 이제 고점을 찍었다고 보여집니다. 예. 그리고 현재 지금 KCFT 지분 인수로 인해서 기존 사업부인 이제 SKC 코오롱 PI 매각 이슈가 있는데요. 지금 매각 가격에 따라서 회사의 사업 가치가 이제 주목받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사업부 지분 매각은 어떤 사업 모델 혁신을 위한 선택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상당히 호재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네. 하지만 이제 매각이 기업 가치에 뭐 어떤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영향을 어떻게 끼칠지는 판단은 이제 그 내재 가치와 매각 대금 간의 비교를 통해서 현재까지 언급되고 있는 그 매각 대금은 내재 가치를 웃돌고 있는 수준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정확하게 아직까지는 웃도는 설일 뿐이지 현재 뭐 딱히 정해진 건 없다. 하지만 지금 판단으로서는 전망은 굉장히 좋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차트를 보시면은 약 수익 구간이신데요. 지금 상황에서 저는 그래도 절반 매도는 하시는 게 가장 좋으실 것 같아요. 이유는 이제 현재 전체적인 시장 흐름 자체가 좋지가 않기 때문에 당연히 지수가 하락을 하면 개별 종목 또한 같이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에서는 사실 수익을 많이 내려고 하시기보다는 리스크 관리가 최우선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절반은 익절을 하시고 절반은 이제 시장 대응을 하시면서 주가가 이제 지수가 다시 회복을 하기 시작하면은 얘도 전 저항대 구간이 이제 45,000원까지는 또 충분히 갈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45,000원 구간 왔을 때 이제 전고점 돌파 시도 할 수 있다고 보여지지만 아직까지는 시기상조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일단 45,000원 오시면은 다시 한번 상담 요청 주시면 그때 상황에 맞춰서 다시 한번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시청자님 네, 고민은 감사합니다. 해결되셨어요? 예. 네, 잘 내용 참고해 보시고요. 성공 투자 응원하겠습니다. 예. 네, 수고하세요. 연락 주셔서 감사합니다. SKC까지 전화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이제부터 속도 내서 문자 들여다볼까요? 우리 스토킹 시청자님들 생각보다 수익 보고 계신 분들 너무 많아서 저 놀랐는데요. 그래서 손실 보고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부끄러워 마시고 꼭 연락 주세요. 상담 신청 지금이라도 해주시면 저희가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어떤 거 볼까요? 첫 번째 이어서 한국조선해양 보겠습니다. 매수가 126,000원에 비중 10%. 비중 좀 늘려야 할지 고민된다고 문자 남겨주셨거든요. 김민식 전문가님 어떠세요? 지금 이 정도 많이 빠진 건가요? 지금 많이 빠져 있는 상태죠. 지금 시장 자체도 눌러주는 상황이고 7월 달부터 꾸준히 하향 이탈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마 시장 영향도 굉장히 클 테고요. 그리고 조선업종 자체가 지금 최근에 LNG선으로 어느 정도 이슈를 타고 있습니다만은 실적 자체가 그렇게까지 수주의 영향을 아직까지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긍정적으로 평가해야 된다라고 할 만한 게 구체적인 사항은 없죠. 수주가 완료가 된 상황이어야지 구체적인 건데 기대감만 있을 뿐이죠. 그리고 지금 현재 저항선을 한번 쭉 그어봤고 지지선을 그어봤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지지선을 이탈한 상황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지지선 이탈했으니까 매도를 해야 되는 건가라고 살펴보면 그동안 이 종목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쳤던 주체는 기관이고요. 기관의 모습을 살펴봤을 때 기관의 저점이 아직까지 낮아진 상황이 아닙니다. 다시 얘기해서 지금 현재 그래프는 저점을 낮추면서 하향 이탈의 가능성을 보이고 있지만 기관은 아직까지 저점을 낮춘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매도를 해야 되는 타이밍은 아직까지는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걸 현재 매수로 조금 그러니까 추가 비중을 늘려서 매수 가격을 한번 살펴보자면 94,000원쯤에 한번 지지 라인이 더 있어요. 그래서 94,000원까지 빠지기는 조금 힘들겠지만 만약에 94,000원까지 빠지고 반등이 나왔을 때 특히 기관에서 매수가 포착되면서 94,000원에서 반등이 나온다면 그때 매수 타이밍으로 잡는 게 낫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니고 네, 지에서 손절 가격은 94,000원 밑으로 공격적인 라인입니다. 94,000원 밑에서 하향 이탈이 나오면 손절을 하셔야 되고요. 보수적인 상황으로 보신다면 지금 현재 아예 매도를 하시는 것도 나쁜 판단은 아닙니다. 만약에 여기서 지지 밟고 지금 현재 저항선을 깨고 밑으로 내려간 상황입니다만 여기서 한번 지지 밟고 반등이 나온다면 안전하게 11만 4천원, 5천원까지는 반등이 단기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는 11만 5천원을 목표가로 드리고요. 조금 공격적으로 가신다면 전 고점 12만 2천원 선을 목표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1차 목표가가 11만 5천 원인 거예요. 그리고 하단은 9만 4천 원 일단 제시해 드립니다. 한국조선해양 지금 상황이 녹록지 않기 때문에 추가 매수는 좀 유보하자 의견 챙겨드립니다. 다음 문자 보겠습니다. 올릭스 들고 계시네요. 너무 내려가서 걱정이 돼서 문의 주셨대요. 매수가 63,500원, 40% 비중도 많은데 네, 반토막 정도죠. 이슬이 전문가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올릭스 같은 경우는 상장한 지 얼마 몇 년 안 된 회사인데요. 일단 요 종목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연일 최저점을 갱신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거 상당히 위험하다고 보여집니다.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바이오가 신라젠부터 올라가면서 계속 순환매를 돌고 있었다고 생각을 했지만은 지금 지수 상황에 따라서 보니 또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왜냐면은 지금 바이오주 올랐던 것들 이제 종목들 보시자면은 또 한 번 올랐다가 또 다시 내려오는 추세고요. 근데 심지어 올릭스 같은 경우에는 한 번도 지금 수급을 제대로 받아본 적이 없는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이오는 그리고 사실 실체가 없는 분야이기 때문에 어떠한 기대감으로 주가 상승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꿈을 먹고 산다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올릭스 같은 경우에는 파이프라인은 상당히 많습니다.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구조가 이제 파이프라인이 한 15개 정도 되는데 거기서 뭔가 어떠한 임상실험 기대감이라든지 쉽게 말씀드려서 재료 같은 게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게 올라갈 수 있는 여지는 저는 보이지 않는다고 보여지는데 이게 만약에 오늘 최저점을 갱신하고 내일 반등을 준다면 괜찮겠지만 사실 지금 시장 전체 시장 상황상 봤을 때는 그것도 이제 장담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이 구간에서 약간은 비중 축소를 해주시고 절반은 이제 반등 나올 때까지 기다려 주시면서 일단은 이 42,000원대 구간까지는 반등이 올 거예요. 이때 오면은 아마 충분히 이때 또 추가 상승 여력이 있는지 그때 한번 다시 상담 요청 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예, 아이고 너무 마음이 아프네요. 올릭스 반등의 가능성이 아주 크지는 않은가 봐요. 보수적인 관점에서 챙겨드렸고요. 일단 반등은 42,000원까지는 열어놓고 이때 다시 한번 꼭 연락 주십시오. 올릭스 맞습니다. 다음 이어서 신라젠 보겠습니다. 신라젠 문의 주셨네요. 49,600원에 35% 조언 좀 부탁드려요. 김민식 전문가님. 49,600원에 예. 크게 35% 크게 손해나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2차 전지라든지 5G라든지 기술주 중심으로 많이 상승을 하고 있는데 굳이 제약주에 지금 업황 자체가 안 좋은 제약주에 들어가셨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들어요. 하지만 일단 들어가셨으니까 업황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약주 같은 경우에는 특성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시장에 먹을 게 별로 없을 때는 제약 바이오주가 어느 정도 이슈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시장에 먹을거리가 많을 때는 시장에 먹을거리가 많을 때는 제약 바이오 쪽에서
수급 자체가 많이 빠져나가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술주 중심으로 먹을거리들이 많이 널려 있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쪽은 조금 아무래도 이슈가 덜할 거고, 그리고 HLB라든지 뭐 삼성바이오로직스라든지 대형주 중심으로 해서 제약바이오 대형주 중심으로 해서 실망감을 많이 줬기 때문에 지금 개인 투자자들의 인기를 어느 정도는 소외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추세는 하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분홍색으로 추세선을 그어놨는데 공교롭게도 이 추세선을 맞고 다시 하방향으로 이탈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추세가 지속적으로 가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다음에 하방향인 37,000원 정도에서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겠죠. 하지만 여기서 잠깐 유의해 봐야 할 것이 바로 7월 10일 날 장대 거래량이 터지면서 양봉이 크게 나왔고 그 이후에 상방향으로 돌렸다라는 점. 이걸 감안을 한다면 쌍바닥을 찍고 돌아설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매도를 해야 된다, 매수를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결정을 하기에는 애매한 타이밍이고요. 여기서 46,000원 선에서 재반등이 나온다면 쌍바닥 찍고 상승 항방향으로 돌리는 패턴이기 때문에 추세가 상방향으로 돌아갈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된다. 다시 얘기해서 지금 현재는 변곡점일 가능성이 있으니 조금 더 지켜보자. 만약에 지지선 이탈해서 하향 이탈을 한다면 41,000원쯤에 매도 손절 라인을 그어주시는 게 좋고요. 만약에 전저점 밟고 다시 한번 반등을 한다, 추세를 돌린다, 안전하게 56,000원이 목표가로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등 나오면 좀 괜찮아질 여력은 있나 봐요. 56,000원 상단 하단은 그러나 41,0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두 분 다 사실 제약바이오에 대해서 보수적으로 보고 계신 거예요. 투자 심리 자체가 약해져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제약바이오는 좀 보수적으로 보자라는 내용까지 정리해 보겠습니다.